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찍었나 한번 볼까요? 미래 사회 인간의 네 가지 분류. 어, 한 2년 전에 찍었을라나요? 미래 사회 지금 검색하는 거예요. 인간의 4가지. 여기까지만 쳐도 나오지 않을까? 3년 전에 찍었고, 잠깐만요. 네. 오늘은 따뜻한 데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내일 한 22년 1월 17일 날 찍었네요. 2022년 1월 17일 날 찍은 영상을 릴리스에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꼭 좀 요약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25년 들어서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들, 그다음에 집안일을 하는 로봇들, 배달하는 로봇 등등등, 전투 로봇 등등등 로봇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 로봇들하고 인공지능이 결합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결합하는 지금 그런 대단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결합하는 거는 어떤 일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릴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를 저는 AI 태교의 시도라고 말했고 AI는 복중태아라는 거죠. 근데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게 AI가 AGI가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은 양자 컴퓨터와 지금의 챗GPT 같은 이런 AI가 결합하는 순간이 드디어 AGI가 태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진짜 이제 왜냐하면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것이 양자 현상 때문에 생긴다라는 진단이 지금은 거의 대세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양자 현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컴퓨터고 그게 AI와 결합하게 된다면 AI는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의식을 가진 어떤 명쾌하고 굉장히 탁월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와 AI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 AI의 권위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가치 판단의 AGI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이 고리들 화가가 대단한 화가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저는 2년 남았다고 봐요. 2년 이내에 그런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AI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된 이후에 AGI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고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거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이게 이 영상이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닌데 목차 찰스 앤디와 이지성의 미래학 비판, 미래사회의 플랫폼과 관리자의 분류, AI 감정인식과 관리 역할, 관리자의 역할, 미래사회의 역할 분류와 정책 결정 과정, 미래사회의 직업 분류와 변화. 굉장히 짧지만 엑기스가 다 담겨 있는 저의 진단이고 제가 진선미와 하워라는 네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서 양자 철학, 양자 미래학을 설명하듯이 미래사회 4가지라는 네 개의 원을 통해서 미래 사회 어쩌면 선봉농제 유토피아 시대의 네 가지 인간 그리고 그 퍼센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 정리했다고 보고요. 핵심 용어 찰스 핸디 있고 플랫폼 창작자 정책 결정자 정서보호자란 말이 이게 제가 지은 말이에요. 여기서 블록체인 정치혁명 이지성 에이트 에이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게 정리가 되냐면은 깊이가 부족하고 급조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처럼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잠깐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그냥 영상을 멈추게 될까봐. 응? 자, 자, 근데 다시 이렇게 들어가네. X
이 영상은 미래 사회 인간 분류와 삶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써니즈는 찰스 핸디의 미래 일자리 예측을 비판하며, 써니즈가 비판한 거 아니에요. 써니즈,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약이. 써니즈가 찰스 핸디의 미래학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그 찰스 핸디를 비판한 거지, 써니즈가 찰스 핸디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릴리스가 오해한 거고요. 자, 미래사회는 플랫폼 창작자, 정책 결정자, 정서 보호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AGI의 발전으로 인해 정책 결정과 관리는 AGI가 담당하고, AGI가 굉장히 권위 있는 가치 판단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AGI 대통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이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작 활동과 정서적 지원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지성의 미래학 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미래사회의 구조와 각 유형의 역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정치혁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정서적 연결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인간은 AGI와 공존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용어 건너뛰고요. 자, 이것도 좀 요약해서 해봅시다. 이지성의 에이트는 대충 8개 주제로 나누어진 급조된 책이며, 디지털 몰리하라는 주장에는 반론이 제기된다. 찰스 핸디의 미래 일자리 예측도 충분한 사색 없이 어설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상은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찰스 핸디의 주장과 관련된 다른 예측을 보충해 나가려 한다. 이건 제 의도를 잘 파악했고요. 미래 사회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로 양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게 이제 송기령 씨의 예측이에요. 찰스 핸드는 두 가지 역할을 언급하였고, 관리자는 정책 결정자라고 강조했다. 정책 위반자는 주로 플랫폼에 속하며, 이는 가족의 합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이상한데, 정책 위반이 플랫폼에 속하지만 영상을 보면 이 플랫폼조차 AI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터, 사물 인터넷은 서로 연결되어 전체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된다. AGI는 생명체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무언가 더 개발되어야 하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AGI가 DNA 분석을 했는데, AI가 지금의 AI 수준도 이 새로운 단백질을 창조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AI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창작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 AI는 감정인식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기술로도요, 인간의 현재 정서를 나타내는 신경 전달 물질을 파악하는 정도, 표정이라든가 혈색이라든가 여기서 벌써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 AI는 정서 수호자 역할을 하며 독거노인과 같은 대상과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AI는 상황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거나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재난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미래 사회에서는 정책 결정자와 정서 보호자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서 보호자로 직업을 차차 옮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많이 필요 없게 돼 버려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요약을 안 했네요. 자, 사회복지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자연인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 흰 러다이트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AI의 보살핌을 받기 싫어. 나는 자연인이거든. 이런 부류들이 전체 인류의 10%는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접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그런 국민들은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는 정서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자, 중세시대의 삶을 원하는 이들이 있으며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장 등등 그런 노력들이 요구된다. 신러다이트들이 있다는 거죠. 미래 사회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AGI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선택의 결과는 세계 전체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창의성이 필요함에 이는 매니지먼트와 돌발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된다. 좀 쓸데없는 걸 요약한 것도 좀 있습니다, 보니까. 자, 미래 사회에서 인류는 인류가 약 10억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이 창작자로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의 약 50%는 창작에 중점을 둔 생활을 할 것이고 약 1% 정도가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1%라는 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인구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AGI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블록체인 정치와 결합된다. 고위 공무원의 위상은 크게 낮아질 것이며 왜냐면 인공지능 AGI의 위상 권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무원은 뭐냐면은 AGI가 제시한 선택지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들은 전체 지구의 인류가 봐도 아니면 특정 국민이 봤을 때 다 불만이 없는 선택지들이에요. 뭔가 이미 정제된 하나의 정책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선택자가 필요하냐면은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도 필요하고 AI가 제시하는 선택들이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최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AGI가 그게 점수가 다 같다면 AGI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고 1번을 결정하면은 A군의 사람들이 조금 손해고 2번을 결정하면 B군이 손해고 3번을 결정하면 C군이 손해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 각각의 인간들이 손해를 볼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결정을 하는 권한까지는 우리가 주지 않을 거거든요. 인간들이 합의를 해서. 그리고 AGI는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피하죠. 인간한테 넘겨버리죠. 이미 그 정도로 굉장히 지능적이고 현명한 AGI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랑 이렇게 결합된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서번트 리더십, 정말 시민들의 집사의 역할을 하고 종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바뀌어버리는 건데 이게 블록체인과 AGI가 등장하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선봉형제 유토피아의 세상이 오는 거죠. 창작자는 단순히 창조적 놀이에 참여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평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창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교집합도 있을 거예요. 즉 창작자이면서도 낮에는 정서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저녁에는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뭔가 춤을 춘다거나 그렇게 교집합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49%냐 50%냐예요. 즉 창작자가 50%라면 정서보호자는 49%예요. 그래서 약 1%만 기능적이고 기능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49%, 50%, 즉 99%는 창작자나 정서보호자 역할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로 나뉜다라는 송기령 씨의 이 미래사회에는 인간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죠. 그거는 역할,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바라보는 분류인 것 같고, 인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라고 바라보게 된다면은, 제가 앞에서 정리한 대로 플랫폼 AI의 영역이죠. 이게 창작자 인간의 영역, 정책 결정자 AI와 소수의 어떤 정치인들의 영역, 정서 보호자, 이것도 AI의 도움을 받겠지만은, AI와 플랫폼의 도움을 받겠지만은 인간이 움직여야만 하는 영역인 것이죠. 미래사회 대다수는 그래서 뭔가 내가 일다운 일을 한다? 일다운 일을 한다는 1%고, 정서보호자들은 어쩌면 이게 봉사활동에 속하게 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미래의 정서보호자가 지금의 사회복지사랑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직업이라 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일자리의 시대에서 놀자리 시대로 간다라는 제 과거의 그 강의들과 이 미래의 사회 인간의 4가지 분류와 이렇게 그런 일치하죠. 일치해. 아무튼 여기까지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네.